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40년 내 최고치였던 지난 3월에 8.5%보다도 높은 8.6%를 기록하면서 주식시장이 또 한 번 큰 폭으로 하락했죠. 3대 지수 모두 평균 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물가 상승률은 4월과 같은 8.3% 정도였는데 최근 에너지 가격이 다시 급등함에 따라 결국 3월에 최대 상승폭을 넘겨버렸습니다. 품목별로 보자면 역시나 에너지 관련 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 운임의 경우 원래 에너지 가격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역시나 에너지 관련 물가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5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휘발유 가격의 경우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가격이 반영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 6월 달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원유 가격이 다시 급등해서 배럴당 $120를 넘어섰는데요. 아직 이 가격이 온전히 일반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의 급등의 원인을 러시아 전쟁으로 돌렸는데요. 누가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영상에서 수차례 러시아 전쟁이 더 이상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 다음으로 식품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현재 에너지와 원자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식량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러시아 전쟁 때문인데요. 미래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밀 가격이 크게 오른 게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은 보관과 운송에 막대한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그 자체로 식품 가격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 가격 역시 크게 상승 중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우리가 근원 물가, 핵심 물가라고 부르는 코어 CPI는 별로 안 올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원 CPI 역시 전달 대비 1%가 올랐는데 이거는 경제학자들의 0.3% 정도 오를 것이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나 소비자 물가의 32%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이 0.6%나 오른 게 주요했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주거 비용에서 주택을 빌리는 임차 비용뿐만 아니라 자가 주거 비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게 한국과는 다른 부분이죠. 5월 말 기준 미국의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2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 비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이게 현재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에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3월에 8.5%, 4월에 8.3% 올랐습니다. 이게 이번 달에 8.6%로 숫자상 40년 내 최고치를 뚫었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3월, 4월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오차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란 것은 매번 완전히 같은 대상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A 업체 가격으로 조사했다가 이번 달에는 B 업체 가격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점 몇 %의 차이는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쉽게 어긋날 수 있는 오차 범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3월 물가나 4월 물가나 5월 물가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준의 금리 상승 계획 역시도 이미 6월과 7월에 0.5%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후에도 한두 차례 더 추가적인 0.5%의 금리 인상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죠. 5월 소비자 물가가 8.6%가 나왔다고 해서 연준이 다음 달에 갑자기 금리를 0.75% 올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은 조금이나마 꺾였던 물가가 숫자상으로라도 다시 오른 것처럼 표시가 돼서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기는 했지만 조금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물가 상승률은 거의 오차 범위 내고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은 이미 향후 수개월 내에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한 게 거의 없죠. 변한 게 있다면 단지 투자자들의 감정뿐입니다. 결국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고물가는 패시브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과거 영상에서도 향후 고물가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높은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릴 것이란 공포에 위험자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 높은 물가가 일상이 되는 시기가 오면 물가에 대한 기준점 자체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조절하는 기준 물가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의식도 높아진 기준 물가를 표준으로 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매년 화폐 가치가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게 표준인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구 온난화처럼 평균 온도 자체가 높아져서 얼음이 더 빠른 속도로 녹는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분명해졌죠. 더 열심히 돈 벌어서 더 열심히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아무 자산이나 사면 안 되고 지금의 모진 풍파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도 살아남을 자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자산을 사야겠죠. 결국 고물가가 일상이 되는 시기가 오고 올랐던 금리는 다시 내려가고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이 돌아오는 시기가 되면 그때까지 모아두었던 자산의 가치는 다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해 두었던 사람은 큰 자산 가치의 상승을 누리겠죠. 네, 이 얘기는 여지껏 수십 번은 더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테슬라가 장 마감 후에 3대1 주식 분할을 발표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2% 정도 상승하기는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강한 상승은 아니죠. 이유는 일단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난 2020년 주식 분할 당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겠죠. 지금은 주식 분할한다고 해서 뭐 가자 하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죠. 2020년 당시 가격 상승이 오히려 비성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는 분위기 자체가 초강세장이었고 애플과 테슬라의 동시 주식 분할로 인해 광기에 가까운 가격 상승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기술주 초약세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식 분할을 한다고 주가가 크게 상승할 상황은 아닌 거죠. 또한 최근 주식 분할을 마친 아마존이 주식 분할 후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보고 나면 테슬라 역시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빨리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3대1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할 비율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식 분할의 이점 중 큰 두 가지가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액주주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다우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인데 3대1의 주식 분할을 하고 나면 $200대의 가격으로 현재 애플이나 아마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린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테슬라가 3대1 주식 분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부 추측성 노이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식 분할이 기업 가치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분할은 기업의 실적이 상승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주가가 너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경영진이 주가를 잘게 나누기 위해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가에 대한 경영진의 강한 포부를 나타내고요. 실적 발표할 때 지난 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다음 분기 가이던스죠. 주식 분할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강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주가에 플러스 효과로 작용을 하고요. 실제로 주식 분할을 한 주식은 이후로도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온 것이 기록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도 현재의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번 주식 분할이 당장 큰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